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하고, 오늘은 미술 이야기, 미술사 수업 중에서 카라바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바로크 화가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교두부를 마련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맞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더 해학적이고, 또 올바른 삶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주제 뭐 그런 거를 주로 다루다가 점점 그림의 주제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비극적이고 좀 더 종교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트렌트 공의회가 이제 이 가톨릭의 개혁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로마 내에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내에서 좀 더 어둡고 웅장하면서 비극적인, 좀 더 종교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갖다가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죠. 마침 또 추기경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좀 가능하기도 했었고, 그때 그랬던 그 좀 전환점이 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죠. 뭐가 자르는 거? 이제 카라바조가 그린 유디트 그림이에요. 이게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그림이죠. 요게 이제 그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리는 그림이고, 요때부터 이제 이게 카라바조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카라바조의 어떤 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강하게 묻어나게 되죠.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보시다시피 주변은 좀 배경을 아예 까맣게 처리해버리죠. 르네상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게 되고, 배경 묘사가 대부분 좀 자연 풍광 같은 걸 많이 넣게 되는데, 이때 좀 오게 되면은 이제 배경을 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맣게 칠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을 좀 강하게 부여하게 되죠.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카라바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좀 회화 기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좀 극적이죠. 남자가 짓고 있는 표정도 봐봐. 입을 벌려고 있고, 저 목이 잘려고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나 피가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이나 저런 걸 갖다가 너무 좀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뭐 구성이나 뭐 또 저 묘사의 어떤 사실성이나 또 뭐 배치나 이런 것들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장면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디트와 이 홀로페르네스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유디트가 모가지 자르는 장면이겠지, 그죠? 그래서 그 장면을 저런 식으로 좀 극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드라마성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자, 인공적인 빛이 유디트를 갖다가 딱 비추고 있죠. 그리고 유디트가 마침 입고 있는 옷도 하얀 옷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빛나는 빛의 표현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 흰색을 칠하기만 하면 될까? 그렇게 안 됩니다. 자,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그러려면 당시에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자, 컨버스가 있죠. 그 종이 그리는 그 가난한 종이, 일반 종이 쓰지 않고 컨버스라고 하는 거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물감의 그 색깔을 흡수력이 좀 좋아야 되면서 이게 좀 팽팽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표면이 좀 균일하게 좀 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빨리 마르고 어디 늦게 마르고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보통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린넨이라고 하는 천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린넨 실의 그 두께에 따라서 이 컨버스의 어떤 품질이 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림은 그래서 돈이 비싼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일반 종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렇겠죠. 음.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그 토끼 가죽으로 만든 악교라고 하는데 나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균일하게 좀 칠을 하고, 그 악교가 마르게 되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애벌칠을 하나 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애벌칠은 이제 어떤 색깔을 발라도 색이 잘 표현이 돼야 할 테니까 대부분 흰색을 칠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흰색을 칠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까라바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 있는 저 어두운 색깔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좀 갈색 물감을 많이 섞어가지고
그 애벌칠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밝은 색깔이 훨씬 더 잘 보이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밝은 색을 밝게 칠한 게 아니라 어두운 색을 더 어둡게 칠해가지고 밝은 색이 더 밝게 보이게끔 만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어두운 배경에서 좀 빛나게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극적이고 감정이 정말 좀 극대화되고 있으면서 드라마성이 정말 좀 많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딱 채택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주문을 하나 받게 됩니다. 역시 아까 전에 그 프란체스코 그 주인공이 이제 한 건데 그 산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에다가 이제 전시할 그림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주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트렌트 공의회가 어떤 주제를 그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 지침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화를 그릴 때 아까 전에 그 법령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 법령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뭐 주제, 기법, 그림에 담겨야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법령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주제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딱 원칙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해야 되고 그 당시에 까라바조한테 이제 제시되었던 그림이 뭐냐면은 마태의 순교. 예. 그거를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총 3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자, 그런데 이 까라바조가 그린 이 마태 순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거절을 당하게 돼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건 어떤 문제이냐면은 당시에 또 종교적 맥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과거의 르네상스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된다라고 봤던 거죠. 누구의 영향이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랬는데 이 루터가 이걸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좀 많이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원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신과 악마 사이에 놓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짐을 나르는 짐승과 비슷한 거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신의 의지에 올라타게 되면은 인간의 의지는 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반대로 사탄의 의지에 올라타게 되면은 인간의 의지는 사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갈 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신의 의지에 올라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그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 의지에 따른 행동, 네가 네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는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설사 착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신의 의지에 올라탄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의지에 올라타서 그 행동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네가 옳은 일을 했다, 착한 행동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탄이 좀 더 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되게 포인트예요.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좀 착각을 되게 많이 하죠. 개신교는 자유의지를 옹호하고 카톨릭이 자유의지를 부정할 것 같잖아. 아니라는 거지. 반대로 봐야 돼요. 개신교가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되고 카톨릭이 자유의지를 옹호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한 맥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또 어느 날 개신교하고는 또 좀 다를 수도 있죠. 또 어느 날 개신교는 또 되게 또 파벌이 되게 많으니까 각자의 파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인 맥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의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노예의지론. 반면에 트리엔트 공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이 신을 지지하는 거 넘어가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 왜 까였냐면은 간단해요. 자, 자유의지론 때문에 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이 너무 노예의지론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주는 거지. 그래서 마치 좀 자유의지는 정말 1도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그래서 까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개혁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저쪽에 저 개신교 계통의 사람들의 논리를 좀 옹호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까이게 되고 그래서 통과된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카라바조가 이런 그림도 아무튼 이제 그리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에서 이제 아주 유명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성공적인 길을 건너야 했는데 팔자가 꼬입니다. 왜 꼬였냐면은 사람을 하나 죽이거든요. 왜 죽였냐면은 카라바조 자체가 좀 체포를 많이 당했어요. 경찰한테. 왜냐면은 주로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주로 칼을 많이 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니까 이 검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좀 허가받은 사람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보통 사람은 못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얘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이제 칼 들고 다녀가지고 체포당하고 또 한 번은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몽댕이로 머리를 쳐가지고 또 체포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체포를 또 많이 당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참 좋게 봐줘서 위대한 화가라고 봐주는 거지 내가 봤을 땐 동네 양아치야. 동네 양아치야 이 사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좀 봐줄만한 사고를 쳤었는데 얘가 이제 좀 심한 사고를 치게 되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605년에 교황이 바뀝니다. 파울로스 5세라는 사람이 이제 선출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친스페인파와 친프랑스파가 붙었대요. 왜 붙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다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아무튼 이제 양쪽 파벌이 생긴 거지. 프랑스는 이 교황을 이제 옹호하는 세력과 부정하는 세력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쪽 파벌들이 이제 막 무장 충돌로 이어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황 즉위식에서 막 싸움이 났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뺨을 칩니다. 그 뺨맞은 애가 카라바조야. 그 카라바조는 사실 어느 파도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갔던 건데 누가 뺨을 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카라바조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그냥 휘말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일단은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이 추방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추방이 무슨 의미냐면은 차라리 바로 죽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사형이 나을 수도 있는. 아니야.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형이 낫다 낫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추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추방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추방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죽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죽여주는 게 아니라 추방은 또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풀어버릴 거야. 풀어버리는데 그 대신에 누구든지 이 추방당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잡아다가 죽여보고 싶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죽인다는 자기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교수형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든지 간에 지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추방이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추방된 사람을 만약에 누군가 도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또 벌을 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카라바조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하면서도 또 그림을 또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1609년에 나폴레에서 잡혀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뭐 사면당이 와가지고 뭐 살아남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이제 또 굉장히 또 사고를 많이 치고 뭐 그런 사람이라 보시면 되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르시즘을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나르시스 신화를 갖다가 좀 바로크 양식에 입각해서 그린 그림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자, 뭐 그 뒤 이야기는 뭐 굳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잘 알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좀 카라바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